무의자연한 상태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 허경 선생님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저, 마찬가지로 깨달음도 음, 50대, 60대, 70대, 80대 다 달라요. 허경영 선생님 옛날 강의 보면 우리가 속은 시원하죠. 흥을 엄청 한단 말이에요. 이치 강의 할 때. 그러다가 이 강의 자체도 어떻게 성격이 조금씩 바뀌죠. 점점 더 할아버지스럽잖아. 얘기 자체는. 힘으로 따지면 줄진 않았으나 무언가 해소시키는 자기가 그때그때마다 깨달았던 상태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나오잖아요. 다르게. 저 또한 이렇게 돼요. 저 또한 이렇게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위치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물질력 안에서는 표현은 저 또한 이렇게 변할 거예요. 변할 거지만 어쨌든 위치는 좀 다르다. 그런 전제가 있고 황현 선생님의 근데 가장 강력한 아킬레스건은 이미 그거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되어서 하는 것에 내포되어 있는 힘은 지금 말할 힘이 없다고 하는 요 사실. 요 사실. 이거 엄청 큰 아킬레스건이에요. 순수하다, 순진하다고 하는 것은 어차피 물질력 안에서 이분법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결과론적으로는 순수하고 순진한 사람이 사람들을 다 그렇게 기복해놓고 만들고 아무 발표도 안 하고 죽어버린다? 결과가 뭐예요? 순수하고 순진했던 거야. 여 위에서 쳐다보면 허경영 선생님은 업이 엄청 큰 거예요. 수미산보다 더 큰 죄를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럴 각오 정도는 제가 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돼 있다. 그러니까 순수하고 순진해 이런 것에 꽂히면 안 돼요 또. 저도 처음에는 이런 게 너무 좋았어요. 처음에는 이 젊었을 때 그 초반의 진리강이 너무 좋았고 가면 갈수록 이 선생님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을 보냈는데도 뭔가 유머러스하고 뭔가 방편을 써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면서 일단 인지를 시키려고 하는 것 같고 사람들을 깨치게 하고 싶어서 일단 대통령 되려고 하는 것 같고 한데 제가 깨치고 보니 좀 비뚤어졌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허경영 선생님이 얘기한 강력한 이치들은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너무. 너무 소중하다. 그리고 그분 자체만을 앞뒤 전후 좌우 빼고 판단하면 본인이 얘기하듯이 순수한 아이와 같은 상태, 무의자연한 상태들로 70, 이순, 순리가 된 상태를 벗어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그러니까 그건 너무 자명스럽고 다행이고 좋은데 마지막 남은 미션. 음, 여러분들이 다 신이다. 나중에 3천 명? 얘네들이 가서 나중에 얘네들이 해롭다? 이것에 방편을 쓴다는 게 3천 명을 정신교육대 보낸다? 할 수는 있겠죠, 현실로. 이거 방법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교육대 보내서 뭐해요? 여기서 늙어 죽겠지. 어떤 자리에서건 제대로 깨쳐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상태에서 제 근본으로부터의 개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내야 돼요. 차라리 이런 문제가 아니라 허경영 선생님이 예전에 진리 강의하고 지금 섭리 강의했었던 그런 시간들이 소중한 거예요. 차라리. 나중에 3천 명 이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안 돼요. 100%안 돼, 이건. 이거는 방편이 아니야. 그냥 쇼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마음을 내 가지고 의지하고 있잖아. 진짜 물질의 의지 약간. 그러지 않을까? 이러면서 벌써 딴 얘기가 돼 버렸잖아. 내 얘기가 아니라 딴 얘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제가 호소하고 있는 건 그 얘기하고 있는 본인, 여러분 자체. 나중에 그 해로운 이 세상 이렇게 만들어놓은 그것들, 이 3천 명이 뭐야? 그것들 바꾸면 세상 나아지지 않을까? 지금 마음속에 뭐가 부글부글거려요? 분노, 보복, 화, 울 이런 거. 그런 것을 각자가 이 해롭다는 사람이 그런 것을 각자가 지금 놓지 않으면 나중에 정신교육대 보내봤자 우리 세금만 낭비한다. 여러분이 각자가 허경영 선생님의 강력한 이치를 받아들여라 이 소리예요. 마음 같아서는 진짜 대통령 돼가지고 아우 저것들 3천 명 다 넣어버려가지고 속이 시원하겠죠. 속이. 그렇다고 제가 와 저 사람들이 정말 그러면 3천 명이 가고 깨어나면은 무언가 바뀌지 않을까? 벌써 남 얘기. 안 돼요. 안 돼. 절대 안 돼. 그거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음. 그런 거를 생각하시려고 해도 생각하는 방법을 아예 바꾸셔야 돼요. 누가 대통령이 됐든 간에 허경영 할아버지가 와서 대통령 돼도 그런 방법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선생님이 어쨌든 세상을 좀 바꾸고 공부는 나중, 지금 좀 먹고 살게 한 다음에 공부는 나중 거리길래 제가 거기서 끝냈어요, 그냥. 그 얘기를 안 바꾸길래 그냥 끝냈어.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어딨어? 나중에 언제예요? 10년 후, 100년 후, 1000년 후, 만년 후. 그렇게 아셔야 돼요. 자꾸 남한테 미루는 거 이것도 자꾸 이제 벗어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도 자꾸 해드릴 때 자꾸 깜짝 놀래갖고 한 걸음 물러나야 돼요. 아차, 내가 또 그 속에서 생각하고 있었구나. 아차, 또 벗어나고. 깜짝이야. 아차, 자꾸 벗어나셔야 돼요. 물질 세상 안에서 누군가에게 무언가 기대하고 바랄 수도 있죠. 하지만 거기서 나를 잃어버리면 안 되죠, 절대. 중심이 무엇이 돼야 되는지는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딱 내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통 말씀드리는 게 이게 수준이 좀 다르다는 거는 이제 두 분도 아실 거예요. 이게 그냥 좀 어, 마음이라도 편해져 이런 차원. 지금 그러니까 지구 안에서의 진리를 좀 바로 봐. 이런 수준의 강의가 아니잖아요. 자, 또 우주 섭리 알았어. 야, 우주 섭리 알았으니까 좀 이 지구에서 북적거리는 것 좀 끄달리지 마. 제가 또 여기에만 머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치를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여러분들을 선생님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선은 그렇지만 거기서 공부를 더 하게끔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냥 지금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신이 되기까지. 그 자리에서 그냥 신이 될 때까지를 제가 그냥 끝까지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끝이죠. 끝. 거의 끝. 우리가 말하는 신은 이 우주적 신이 아니에요. 무주적 신이 아니에요. 무에 닿아서 여러분 자체가 된 그 상태. 생각의 크기를요. 현지우연하세요. 더 그냥 아예 펼쳐.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생각하고 아예 펼쳐. 그러면 지금 제가 이 생각으로 엄청 깨쳐요. 지금 이거. 나 죽어 떨어졌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나 이 세상 사람 아니야. 다 남 얘기야. 깨달을 때 일단 자꾸 막 끄달리니까 한 걸음 물러서는 걸 굉장히 과감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물러날 때는 됐어. 나 존재하지도 않아. 다 남 얘기야. 이러면서 육방을 확 하고 현지구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천부경을 통찰하기 시작하면 그 막 이치들이 들러붙어요. 그리고 나서 끄달리는 내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잘못 가르치면 몰라. 이거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천부경이에요. 천부경. 바로 그냥 우주 섭리를 깨치는 거. 그래서 그냥 놔버려라 그거예요. 놔버려라. 자꾸 그냥 막 놔라 그냥. 현지우연하게 육방으로 현지우연 하면서 그냥 끝까지 놔버리세요. 왜 여행을 떠나 그냥 여행을 과감하게. 엄청 재밌어요. 재밌기도 하고 감동도 오고 어떨 때는 쓰러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공포스럽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돌아오면 결과값이 어떻다? 참 할만하구나. 재밌다. 열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것에는 엄청난 책임감이 따를 거예요. 이것까지도 씹어 먹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지금. 그런 포인트들 알고 계시면 돼요. 우리 허경영 선생님이 하여튼간 아유 너무 대화거리를 많이 줘. 대단하신 분이야 진짜. 너무 존경스러워요 저는. 허경영 선생님이 너무 존경스러워. 이 생에 허경영 선생님이 없었으면 제 깨침도 없었고 허경영 선생님의 어떤 이런 부분이 있죠. 어, 허경영 선생님의 어떤 기준, 절대 기준, 이거, 바로미터, 이거,
먼저 나와 주셔가지고 첫 번째 절대 기준 바로미터를 설정을 하신 거예요, 이게. 허경영을 제대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깨달음에서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물질력에서 신이 되어 신인이 뭐 세계 황제가 되어서 세계를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달음에 있어서 절대 기준이라는 것을 바로미터로서 딱 하고 설정했단 말이에요. 지금 2020년대에 아직도 살아 계셔서 이거 진짜 존경할 만하고 너무 고마운 일이에요, 이거. 너무 고맙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사람들은. 이거 진짜 중요한 거죠. 조금 쉽게 설명하면 조금 깨달은 사람들이 허경영 그냥 무시하는 거, 그 베베 꼬인 마음 상태를 보라는 거죠. 베베 꼬인 마음 상태. 제가 이런 얘기도 많이 드렸지만. 그리고 그냥 물질 세상 안에서도 그냥 쇼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 한 걸음 물러나서 제발 저 사람이 뭐 하는지 들어보려고 하는 마음 상태를 가져라 그거죠. 좀 드러나 보려고 하는 마음 상태. 깨달음이든 물질 세상이든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그 기준을 딱 마련해 놓고 있다는 것은.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에요. 이거는 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에요. 저는 다른 기준이죠. 좀 다른 기준. 어쩔 수 없이 그냥 무예요. 제 기준은. 무를 보느냐 못 보느냐. 새로운 1만 년 세대의 새로운 문명의 세계로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 이런 분들의 소중한 기준을 넘어서서 그 다음에 진정으로 본인을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느냐. 이거. 이 기준. 그러니까 이거를 좀 넘어섰다고 쳐. 선생님이. 이거 못 받아들이면 그냥 미끄러지는 거예요. 이거 못 받아들이면. 서경영 선생님의 기준과 제 기준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 기준은 많아요. 물질력 안에서 사상철학 종교의 기준 이걸 넘어서느냐 못 벗어나느냐 이 역할 잘하고 있잖아요. 윤홍식 선생님이나 이런 거. 그리고 조금 얘기는 다르지만 영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영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느낌으로 할든 지식으로 할든 이거를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 이런 거 뭐 정법 선생님이나 이런 선생님들이 많이 하고 있고 깨달음의 기준에 있어서도 어떤 게 영계 시민인가 초감각적 시민인가에 대한 기준을 소공자 선생님 같은 분들이 기준을 마련해놨으니까 이 사람을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이 사람의 소리가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이런 차원으로서 내 깨달음의 기준이라든가 내가 깨어있느냐 안 깨어있느냐의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전부 다 그래요. 어쨌든 중요한 건 다 넘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와야 된다. 그리고 거의 마지막 관문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우리 우주 얘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전 우주적 생명체들의 목표예요. 이게. 이 포인트가. 때마침 한국에서 지금 한글로 천부경을 할 수 있는 이거는 사계절이 포함되죠. 사계절이 있는 한국에서 한글로서 천부경 자체를 지금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게 이게 무국계도 후천개박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하고 운 좋은 상태다. 이거 네 가지.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어떻게 받았는데요, 지금. 다른 우주의 다른 생명체, 이생에서의 윤회의 억겁의 굴레, 건너 지금 이 운대를 딱 하고 맞았는데. 이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타깝지만요.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운 곳에서 있는 사람들은 이 기본적인 사성의 의미를 잘 몰라요. 실은 그리고 지금은 에어컨을 틀고 난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깨닫는 게 힘이 약해지긴 했지만 일단 문 밖으로 나갔을 때 계절이라고 하는 것이 사계절로서 변화무쌍하게 흘러가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 적응력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 진짜 자연이 주는 사계절의 선물을 받은 거하고 안 받은 거하고는 안타깝지만 이거는 그냥 이치예요.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진짜 운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반도에서 태어난 거 지금 이거. 그리고 천부경을 한글로 할 수 있다는 것 지금 2020년에 지금 2021년에 굉장히 운이 좋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이것에 이어서 설명하면 무의 세상을 열어서 여러분을 자꾸 이 무의 세상을 거치게 만들어주고 있는 이 가르침에 나온 상태가 이거는 지금 전 우주적인 궁금증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구의 궁금증이 아니라 이 우리 우주의 궁금증이 아니라 전 우주의 궁금증이에요. 이게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이 이 메커니즘을 알려고 지금 거기서도 윤회의 굴레 여기서도 윤회의 굴레 그 윤회의 굴레가 계속 굴러가고 있는 이유예요. 이게 무의 세상을 연 것, 천부경에서 무를 발견한 것, 사성에서 무의 작용을 찾아낸 것, 내가 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인지한 순간, 지금 이 순간, 이 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달려온 거란 말이에요. 80억 번을. 이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누군가의 기준이 되면 돼요. 어떤 자리든 간에 공부 깊이에 따라서의 차이가 절대 아니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불안함 같은 거는 안 가지셔도 된다. 사람의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들리는 사람이 또 다 달라요. 제 소리가 들리는 사람이 훨씬 적어요. 훨씬 적어.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용기를 좀 내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용기가 나오죠. 이거는 이제 젊은 분들 얘기하면 이제 특히 남자분들 여자 이런 거 섹스 다 똑같아요. 이거 이제 또 섹스에 대해서 그런 핑계 대지. 아 남녀의 합은 10이야. 이게 이치야. 그러니까 당연한 거야. 이치로선 당연하죠. 여러분들의 섹스 성향을 갖다가 이거를 그냥 무조건 참으라고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진짜 내가 조절할 수 있냔 말이야. 진짜 조절할 수 있느냐. 속에선 부글부글 끄는데 현실에서는 내가 뭐 여자 만날 능력이 없어. 그건 조절하는 게 아니죠. 못하는 거지. 마음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 그게 더 나쁜 거죠. 실은 우리 영적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 마음에 부글부글 끓는 것 자체가 저쪽 가면 어떻게 풀릴지 아니까. 그래서 저도 전에 설명드렸지만 제일 마지막까지 제가 고생했던 게 이거에 진짜로. 남자분들은 거의 다 이해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제일 끈질기게 붙들리고 있었던 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술, 담배 뭐 끝까지 좀 있긴 했지만 담배는 제가 아예 안 폈기 때문에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것만큼 저한테는 강력했던 게 이 인간관계였어요. 술과 더불어. 이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에 제가 집착이 엄청 셌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섭섭하게 해도 내가 좀 잘해준 거 모르고 제가 좀 섭섭하게 하더라도 괜히 막 비교하면서 괜히 아쉬워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좀 제가 이런 게 심했어요. 이거와 더불어서 마지막까지 있었던 게. 근데 지금 너무 편해졌잖아요. 이거. 너무 편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무언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60대, 70대, 80대 분들이 가장 강력한 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들로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실은 늙어감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강력함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런데 끝까지 술술거리고 있고 죽을 때까지 담배 피고 죽을 때까지 문지방 넘으면 그냥 여자 생각난다고 계속 그러고 있고 70 먹은 노인이 여자 강간이나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완전 삐뚤어진 상태의 단면인 거고 보통 어른들이 이렇게 늙어간다고 하는 것은 무의자연한 상태로 내가 그러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힘이 얼마나 세냔 말이에요. 그 인생이 갖고 온 힘. 내가 70년 동안 산 힘이 얼마나 세냔 말이야,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운 좋게도 40대 이런 거를 알았기 때문에 버렸지만 운 좋게도 물질력에서 보면 병신이죠, 제가 아예. 이런 거 버렸다고 하면 그냥 병신인 거예요. 어떤 면으로 봤을 땐. 근데 저는 병신이 되어도 좋다 그거예요. 깨달음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래야지만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잖아. 이런 게 뭐예요? 그게 서원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게 서원이다라는 거예요. 이 서원의 힘이 세지기 때문에 술, 담배, 여자, 뭐 인간관계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진짜 병신일까요? 끌어요, 막. 진짜 조절이 될 뿐이지. 진짜. 이런 것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내가 더 중요한 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에서 멀어지는 거죠. 당연히. 관심에서 그냥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게임에 막 관심이 있어요? 어렸을 때 좀 관심 있지?
지금 그냥 관심 없잖아요. 다 똑같다는 거 이런 거 자체가. 술, 담배 이런 게 그냥 관심에서 멀어진다. 그런 상태. 여러분이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관심에서 멀어지는 상태.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한 걸음 물러나서 바라보게 되죠.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거기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공평하게. 어느 쪽에 끄달리지 않고. 그런 포인트들을 알고 계셔야죠. 이런 얘기는 제가 잘 안 하잖아요. 이런 얘기는 뭐냐면 1차적인 거예요. 물질 세상에서 벗어나는 거잖아,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은 다른 선생님들이 해야지.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가끔은 이런 얘기도 필요하긴 하겠네. 어쨌든 근데 저는 지금 다른 얘기 하기가 바쁘잖아요. 이게 다른 얘기 해야지. 다른 얘기. 그런 얘기는 다른 평화로운 선생님들한테 좀 많이 배워야 되는 거고. 너무 통쾌하고 자명한 소리를 어, 인간의 입으로 하는 거를 제가 처음 들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너무 통쾌하고 자명한 소리를 인간의 입으로 하는 걸 들었어. 영계 시민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러냐면 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게 아니다. 이거 잘못됐다. 이것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뭐라고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본인이 얘기하기를 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을 무다. 이렇게 가르친대.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없을 무 이게 아니라 보이지 않을 무. 이거 너무 통쾌하잖아요. 이 말이. 잘 생각해 보시면 저도 무무거리고 있지만 도대체 무를 안 봐, 안 봐. 내가 그냥 여기서 떠들고 있는 이 자체가 무인데 안 보인대. 강의를 80편이나 남겼는데 무가 뭔지 모르겠대. 이 마음 너무 너무 알겠죠? 보이지 않을 무. 여러분들 자체가 무인데 무가 뭔지 모르겠대. 여러분이 숨 쉬고 있는 자체가 무인데 그 상태인데 뭔지 모르겠다는 거야, 자꾸. 그게 진짜 나잖아요. 무가 진짜 나. 여러분이 나 찾고 있다고 자꾸 하는데 이 앉아있는 게 여러분이 나인데 왜 자꾸 딴 데서 찾지? 이런 거 보이지 않을 무, 못 찾을 무, 안 볼 무, 못 볼 무, 없을 무가 아니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제가 늘 했던 말 아니에요. 이게 쉽게 설명할 때. 그러니까 너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다. 음. 진짜 물을 쉽게 설명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너무 통쾌하다. 제가 그냥 일반 사람한테 들을 수 있는 무에 대한 너무 자명한 설명. 그게 본인 거예요.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게 본인 거인지 아닌 건지 알잖아. 근데 이게 무가 일단 보이지 않을 무라고 하는 것을 자명한 이치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본인 걸로. 그러니까 저 너무 반갑다. 그래서 제가 술을 마셨어요. 너무 반가워서. 그래서 얼마나 반가워 이게. 어쨌든 너무 반가웠어요. 제가 그래서 고맙다 그랬어요. 네, 너무 고맙다 그랬어. 무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해 주시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게 저한테는 너무 큰 힘이다. 너무 고맙다. 너무 반갑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걸리를 마시기 시작했죠. 그런 일이 있었네요, 그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진짜 동무가 되시는 어떤 기초가 되는 거죠. 진짜 동무가 되는 기초. 배움이 많은데 열린 마음으로 무에 대해서 재해석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상태.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 너무 쉬운 말이지만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두드려도 안 열리잖아.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죠. 무에 대해서 스스로 정의 내리실 수 있는 부분하고 통했다라고 하는 거. 무에 관해서 동무, 씨알을 봤다. 이런 거죠. 굉장히 드문 분이에요. 실제적으로 공개적으로 그렇게 무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친다는 거는요. 이거는 거의 뭐예요? 교육계에서 완전히 이거 이단이에요, 이단. 그것도 배웠다는 분이 공개적으로 무에 대해서 공개적인 가르침을 무에 대해서 없을 무 이 포인트가 아니라 보이지 않을 무다라고 가르치는 거는 완전 욕을 바가지로 먹을 일이죠. 한자 꽤나 했다는 사람이 유학 꽤나 공자 꽤나 공부했다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용기. 자기 배움을 뒤틀어서라도 내가 맞는 얘기를 하는 것.
이거 이런 게 있는 거죠. 그 강단이 있는 거예요, 강단이. 근데 지금 이 강단이 다 쓸데없는 데 있으니까 문제죠, 보통 선생님들은. 이런 게 강단인 거죠. 이런 게 용기고. 특히 무예관에서는. 이제 이치로 그냥 물질 안에서 이치로 설명하면 맞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저도 기초 천부경 할 때 천지인 했다고 진짜 하늘 아닙니다. 이제 이러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건 이치기 때문에. 우주 섭리가 풀어진 이치 세상 아래서의 첫 번째가 천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천도 완전 뛰어넘었잖아요. 무라는 것이 있으니까. 천을 탄생시키는 인을 탄생시키는 지를 탄생시키는 이런 것들의 일시 무시의 세상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거를 얘기하는 이제 수준을 보면 이제 알죠. 여기서 쳐다보니까 어떻게 돼? 우주 섭리 이거 보이지 않는 건데 무의자연 이거 뭐지? 무국 게다가 무국 뭐지?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 이 얘기하시는 분은 어떤 천부경인지 모르겠지만 공부 많이 하셔야 되죠. 실은 물질 세상 벗어난 천부경을 설명한 사람은 딱 두 분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허경영 선생님 아니면 소공자 선생님 두 분 말고는 다 설명 여기서 그거는 보이지 않을 무라고 무를 재정 공부하는 입장에서 무를 보이지 않을 무라고 얘기하는 것과 그냥 천은 보이지 않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분류가 달라요. 아예 다르다. 같은 공부하는 입장이라도 천은 보이지 않는 거 이 정도 수준 모를까 충분히 안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 수준은 누구나 알아. 이거는 천은 보이지 않는 거다. 천이 왜 안 보여요? 근데 천 보여요. 보여. 구분을 하지 못하니까 천의 바운더리를 어떻게 놓는다? 우주 섭리서부터 무주 세상까지 다 퉁치니까 천은 보이지 않는 거죠. 분명히 구분이 돼요. 천은 무주 세상에서 이리 탁 하고 튀어나갔을 때 이 세상이 우주를 펼쳐놨기 때문에 그게 천이다. 이치를 포함한 물리 세상의 공, 이 세상. 이게 천. 보여요 이거. 영계의 시민이 되면 천이 뭔지 보인다. 이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무슨 이상한 소리냐고. 이치인데 어떻게 보이냐고. 죄송하지만 보입니다.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 이거 알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알려고. 천이 보인다는 증명이 뭐예요, 여러분? 천이 보인다는 증명. 연기의 시민으로서 여러분들하고 대화할 때 제가 자꾸 힌트를 드리잖아. 천이 보인다는 증명이 뭘까? 제가 왜 천은 보인다고 그럴까? 천이 뭔데 도대체 이거 보인다는 거야? 지금 뭐 여기 1 써서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천이 왜 보인다 그럴까? 천이라고 하는 것은 보인다, 보이는 것이다? 볼 수 있다? 또는 봐야만 한다? 늘 있다? 천이 뭔데? 천이 뭘까요? 육생한 원료, 원료, 예, 요소, 뭐 이런 거, 네, 네, 그렇죠. 근본, 이치, 근본, 예, 육생할 수 있는 어떤 근본 자리에 이치인 원료가 되고 요소가 되는 그 무어천, 그것이 석삼극하야. 어쨌든 천도 석삼극하야. 무가 진본이 돼가지고 일적십거 한 다음에 요소들이 계속 일적십거 해놓은 상태가 대삼합해야지 육생되는 거잖아요. 네. 그 설명 맞죠? 그 설명 맞지? 육생해서 뭐가 보였어요? 우주가 보이네. 내가 우주 보이네. 세상. 천이 보인다는 증거가 뭐예요? 육생에서 우주 세상이 보이니까
육생에서 우주 세상이 보이는 것은 진짜 하늘 보는 것밖에 안 되죠. 하늘 보는 것밖에 안 돼. 하늘을 확장하면 우주 세상이니까. 저는 천을 보고 있잖아요. 뭘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육생에서 근본의 이치를 그것을 원료로 하고 요소를 한 그 천의 힘으로 육생에서 우주 세상을 펼친 보리님을 보고 있어요, 제가. 제가 보리님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천의 증명이지 뭐예요, 그것이.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앞에 무래님하고 보리님이 있으니까 보이는 거고 저는 볼 수 있죠. 그리고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거 봐야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했어요? 늘 앞에 계셨어요, 늘. 천의 결과물이. 천의 결과물이 지로서 인인 중심을 잡아서 여러분이 굴리고 있는 그 모습 자체를 멀찌감치 보고 있기 때문에 늘 있는 그 모습을 봤다 그 소리예요. 봤다. 이게 영계의 시민으로서요. 여러분들이 천이 물질이 된 상태를 관찰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지금 물질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구나. 며칠 몇 시에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있구나. 이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그런 안으로 여러분들을 본다는 거예요. 결과물이 그렇잖아요. 결과물이. 그것이 영안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안이다. 이게 별개 영안이 아니라 늘 보는데 못 보고 있는 거잖아요. 무처럼. 그리고 지금 이제 잘 보세요. 영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전파를 타고 여러분들을 화면으로 확인하는 것도 영안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2021년이기 때문에. 자, 이게 영안인데 영청이라고 하는 건 뭘까 그러면? 똑같은 지금 이 상황에서. 영청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 슈타인을 했기 때문에 영안이라고 하는 거 영시라는 게 있고 영청이라고 하는 게 있죠. 지금 영시라고 하는 것의 느낌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거잖아요. 영시라고 하는 느낌은 바로 이것이 영시다. 영적 시민으로서 천이 어떻게 풀려서 여러분 자리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게 영시로서 천에 대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치가 그렇게 내려앉아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본 것이다. 천, 영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했죠. 모습을. 영청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 보이고 보이는 것이고 볼 수 있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보아야만 하는 늘 있었던 그것. 천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힘으로써 근본의 이치의 자리에서 원료나 요소로서 그 힘으로써 나온 것을 가지고 석상극하여 대삼합 육생을 이뤘는데 그것이 우주 세상을 펼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우주를 열어줬다. 아, 이것이 천의 이치로구나. 천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구나. 아, 이 메커니즘이 그런 것이구나.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리 내어서 설명한 그 이치의 느낌이 영청인 거예요. 이게. 전파를 타고 진짜 소리가 울렸어. 이게 영청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이치가 닿았잖아요. 여러분 귀에. 이치가 닿았죠. 그게 영청이에요. 이게. 이치의 내용적인 면에 근본의 원료나 요소가 여러분 귀에 갖다 박히는 것이 영청. 그리고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내가 보이는 것이 영시. 볼 수는 있어요. 제가 먼저 보여드렸잖아. 근데 영청이라고 하는 건 또 다르다는 거죠. 영청이라는 게 획득이 돼야지 여러분이 이치가 되어서 그 소리를 듣고 침묵의 소리를 듣고 나서 여러분이 영시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영시는 볼 수 있지만 영청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슈타이너도. 이 부분은 아시겠죠? 영시와 영청의 차이. 이것의 차이. 시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 이러면서 설명해서 여러분한테 상을 만들어 드리는 게 시인데 청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이치의 흐름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이게 영시와 영청의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설명드릴 때는 그냥 술술술술 그렇구나 그렇구나 넘어가잖아요.
넘어가잖아, 이게. 영시와 영청의 차이가 아, 그런 거구나라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것을 자꾸 들으면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넘어가면 어떻게 돼? 입에서 맴도는 지식밖에 안 돼요. 그건 감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계속 반복하잖아요, 제가. 계속. 슈타이너 자체를 지금 이게 강의하고 있는 것 자체가 영시이자 영청인 거예요, 이게. 특히 이치 얘기를 할 때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치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제가 이 글을 글로써 두지 않고 천부경적인 이치로서 끌어올려서 설명한다 이런 얘기할 때는 그게 영청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영시적으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상황 설명을 상으로서 이해하는 것은 시, 그리고 그 이치가 자꾸 뭔가 들리면서 맞지 맞지 하는 것은 청이에요. 그게. 그렇다고 소리가 들리는 게 청이다 이런 사고에서는 벗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이치가 나한테 와 닿았다. 이거는 음성이 이 파동이 가서 닿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재료로서 도구로서 물질 세상 안에서 실제로 공기들이 충동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소리를 들려준 것이고, 영청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인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된 그 근본의 이치의 덩어리 이런 것들, 이런 게 여러분들한테 확 하고 들어간 거, 이게 영청이라는 거죠. 물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구분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도 이게 구분이 가능해요. 그래서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상이다. 여기가 여기가. 근데 들어보면 있잖아요. 이게 있잖아.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별게 아니다. 남들은 지금 무슨 황당한 얘기냐 그러겠죠.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어쩔 수 없어. 이, 이 물질 세상에서 언어로서 표현할 수 있는 거를 제가 계속 표현해 보는 거예요. 이거 본 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지금처럼 설명한 거죠. 천이라고 하는 천부경의 요 한 글자를 통해서 메커니즘을 설명드린 거죠.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런 의미로 성탄절도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태양하고 뭐 금성이 쫓아뜨나 그래가지고 옆구리에서 나오는 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꾸 옆구리에서 태어나는 거야 이런 말도 나오는 거죠. 왜 이렇게 자꾸 독생자 옆구리에서 태어났다 그래. 뭐 지금 배를 찢어서 낳았나 진짜. 이게 우스갯소리도 나오는 거죠. 예,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카샤 연대기로 지금 이제 또 잠깐 말씀드리면 아카식으로 보면요. 그거 그냥 자연스러운 이치예요. 태양계가 그렇게 굴러가고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이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돌아가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뜰 때 뜨고 질 때 지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원을 그리면서 돌고 있는 것. 세차 운동까지도 포함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굴러가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가 섹스를 하여 나를 낳아서 내가 응애하고 나온 것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치라는 것은. 이치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일시무시기 때문에 이거 아카시아 연대기도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시무시 대사만 육생을 끊임없이 반복하다 보면 해, 달, 별. 아, 토성기가 그런 거야. 아, 얘네들이 그렇게 계속 흘러가면서 화의 이치로서 그렇게 풀어졌구나. 아, 시대에 따라서 토성기, 태양계, 달기, 지구기로 나눌 수 있겠구나. 아, 이치가 풀어진 순서가 그렇구나. 일적씩 거 부분에 대한 거를 설명하는 거구나. 아, 그래서 지구에서 보면 내가 현지유연한 상태에서 지구에 태어나서 우주를 바라보는 상태가 바로 이것이구나. 내가 내놓은 상태가 지구 아니었고 지구에서 나는 나를 바라보려고 우주를 바라보는 것이구나. 나 저기 있구나. 태양하고 금성하고 지구하고 달이 맞닿아 돌아가면서 이 이치를 알려주고 있구나.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황도를 그려가 주면서 별의 길을 그려가 주면서 따라오라고 손짓하고 있구나. 이런 의미죠. 이런 의미. 이것도 제가 지금 연계 시민으로서 아카시아 연대기를 보면서 태양계 안을 그려드리는 거예요. 이 느낌을 설명드리는 거야.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그런 힘 속에서 여러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런 힘 속에서 지구에 탁 이 시기에. 그러니까 그런 느낌도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 사실이니까 또 마음을 좀 열고 다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거 사실이에요, 다. 이 힘이 있으면 갖고 있는 지금 물질적인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확 하고 피어요. 확.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근데 이게 감각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물질력 안에서 사실로서 풀기 시작하면 뭔가 구체화시켜서 정해놓기 시작하면 내가 공자가 돼버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냥 환호 자리에서 물질이 굴러가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자가 공자를 볼 때 얼마나 가깝겠어요, 그게. 그 마음 아시겠죠? 노자님의 마음. 아, 제 세상 어떻게 풀어질지 뻔한데 왜 자꾸 저렇게 법칙을 만들고 자꾸 왜 이렇게 룰을 만들고 쟤 자꾸 가르치려고 뭘 자꾸 저렇게 정해? 자꾸 왜 나누어? 핵심은 모르고 사람들한테 저게 나중에 가면 저게 싸움의 근본이 되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노자님 마음이 어떻게 해서 제가 공자를 잘 안 쳐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상 뻔지르르게 차려놓고선 절만 하고 있지. 그게 유교예요. 유교 진짜 유교는 유교가 뭐야 유교가 도대체. 그런 눈으로 보면 이게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얘기도 하기 싫어요. 실은. 이분은 공부도 안 해봤지만 딱 느낌이 와. 몇 마디 한 거 보면. 이치는 많아요. 우주 물리 세상에서 이치적으로 바라봐야 될 거는 아주 가득해. 한가득해. 그게 이분의 죄예요. 그게 배울 것하고 안 배울 것하고 극복해야 될 부분하고 구분을 안 시켜놨어. 사람들이 그것만 가지고 장사하게 만들어놨지. 안타깝죠. 이런 부분은 모든 선생님들이 다 갖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 부처님도 이런 성격은 갖고 있지. 잘 풀렸으면 이 꼴이 안 났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공자님은 좀 심하단 거예요. 그게. 그게 너무 심해. 노자님한테 좀 많이 배우길 바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감성이라고 하는 것 현지우연한 느낌 그건 노자님이 가르쳐주는 거지 공자님이 가르쳐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노자님한테 배울 게 뭔지 잘 보셔야 된다는 거야. 노자님한테 배워야 될 거. 일장에서 천부경 느낌을 가득 넣어서 가르쳐 주신 거. 그 소중한 가르침. 도덕경 1장 끝. 이렇게. 나머지 블라블라블라블라는 공자스러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설명은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연계 시민으로서 이런 아카시아 현대기 할 때는 이런 좀 감성적이면서 비교적이면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가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한 이치가 완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포지션도 약간은 이제 마음을 더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사고를 했는데 그게 지금 여기서 물질 사고에 가까워요. 물질 사고예요, 그거? 지금 이치라고 얘기하면서 막 얘기하고 있었던 게 사고했잖아요, 어쨌든. 네. 사고한 거잖아. 그런데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우리가 물질에서 내일 뭐 먹지? 아우, 나 취직 어떻게 하지? 이런 사고가 아니잖아. 어쩔 수가 없어요. 이치를 말하는 사고가 있어야지 여기서도 영적 자아가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의 사고는 꼭 설명으로서 할 때는 필요하다라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쪽에서 쳐다보는 시선을 갖기 때문에 이치로 그냥 봐야 되는데 이치와 사고는 완전 다르죠. 지금 여기서 사고를 대신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치라고 하는 것은 이치를 사고해서 영적 자아가 이치를 사고해야지 이쪽 사고로 갖고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라고 하는 것은 방법인 거죠. 방법. 사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영적 자아도 사고해야 돼요. 물적 자아도 사고해야 되고 혼적 자아가 가운데서 사고하면서 어떻게 영적 사고와 물적 사고를 조화롭게 굴려야지. 지금 딱 혼적 자아가 영적 자아와 물적 자아를 지금 조화롭게 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치와 물질을 두루두루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치 세상과 물질 세상을. 그렇죠? 그러니까 사고에 대한 생각이 약간 지금은 불명확하기 때문에 자꾸 그게 안 와닿는 거죠. 이쪽 자아의 힘이 모자라다는 거지 아직은. 분명히 생각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사고를 두 개를 자명하게 나눠서 생각하는 것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편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왜 이거 실은 이것까지 설명하면 조금 더 헷갈릴 수 있겠지만 이거랑 이거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결론은. 내가 여기서 똥막대로 뚝 떨어지면 무주나 우주나 똑같다며. 같아요 이게. 나중 되면 같아진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또 어떻게 설명해? 여기서 보면서 설명하니까 전혀 다른 사고를 같다고 얘기하고 뻥을 치면 안 되죠.
뻥을 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모르는 사람이 물질 세상에서 이치를 가져다가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헷갈리지. 이 상태는 무슨 뭐 어떤 상태예요? 말한 상태. 지금 현실의 음양을 갖고 있는 나로서 무로서 신 자체로서 이치 자체가 내려와서 서원을 가지고 하나님인 자체로 내가 지금 몸을 가지고 사고하는 상태. 하나가 된 상태. 이치와 몸이 하나가 된 상태. 그래야지 같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목표점, 진짜 근원의 무의 자리의 목표점으로 봤을 때는 실은 이 사고하고 다를 게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가 됐을 때는 방편을 쓸 수 있는 입장에서는 이 사고가 곧 이 사고예요. 이 사고가 곧 이 사고고. 선택적일 수가 있죠. 물질에서 살면서 물질 세상에서 돈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때 사고는 그냥 사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약간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 구분이 오히려 훨씬 자명하기 때문에 저도 계속 쓰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세상이 다르기 때문에 사고도 다르다. 그 메커니즘은 똑같이 굴러가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받아들이시는 편이 오히려 나중에 정리가 훨씬 더 자명하게 된다라는 거죠.